자, 여러분들 우리 포장물류 전 시간에 했죠. 그래서 포장물류 저 마케팅적 포장, 물류적 포장 설명하고 끝냈는데 포장물류 더해서 컨테이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수출입 운송의 포장 용기가 뭘까요, 여러분?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어떤 종류가 있는 것인지 우선 간략하게 알아보고 이번 주 강좌인 선박 수배자, 인코텀저 선박 수배자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케팅적 포장과 물류적 포장이 있는데 제품 보호가 첫 번째 목적이라고 했어요. 물류적 포장. 그리고 이런 물류 활동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수출입 운송 포장은 컨테이너죠. 컨테이너. 그죠? 컨테이너. 컨테이너 안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그죠? 컨테이너 안에만 들어가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져도 이상이 없죠. 그죠? 그래서 물류적 포장기 용기로서 컨테이너의 출현은 굉장한 혁명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는데 우선 자, 컨테이너가 여러분 우선 규격은 어떻다고 그랬죠, 여러분? 컨테이너 규격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교수님이 20피트, 그죠? 그다음에 40피트 컨테이너가 일반적인 규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보통 2.3, 2.3 가로 높이 그러니까 입구가 2.3, 2.3이고 길이가 6m 정도 되고 40피트는 길이가 12m 정도 되는 컨테이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컨테이너는 또 재질에 따라 어떨까요, 여러분? 재질. 가장 많은 게 스틸이에요, 스틸. 그렇죠? 철제 컨테이너도 있고 또 뭐 알루미늄 재질도 있을 수 있겠네. 그다음에 강화 플라스틱, FRP라고 하죠. FRP. 이런 재질도 있고 다른 뭐 특수한 재질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출입 운송에 사용되어지는 보편적인 컨테이너는 스틸 컨테이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용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용도라는 것은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포장되어지는 화물의 특수성에 따라서 컨테이너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인 공산품,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반 화물들은 어떤 컨테이너를 쓰냐면 여러분 드라이라고 해요. 드라이. 2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물을 전부 드라이 카고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이 카고. 그죠? 공산품 대부분이 드라이 카고예요. 그래서 20피트 드라이 카고, 20피트 드라이 한 대, 40피트 드라이 한 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는 2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 한 대에 실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화물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드라이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특히 냉장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냉동을 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 드라이 컨테이너에 넣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refrigerated 냉장 냉동 컨테이너를 쓰게 되는데 그걸 보통 리퍼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퍼 컨테이너, 리퍼 이렇게 얘기하고 리퍼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옆면에 우리 냉장고 설비처럼 이렇게 특수한 설비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고 대부분 냉장 냉동 컨테이너는 여러분 대부분 식품 같은 거를 많이 운송하죠. 식품, 그죠? 식품. 그러니까 식품을 운송하다 보니까 색깔이 흰색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흰색.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컨테이너가 이렇게 혹시 쌓여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경우가 있다면 흰색이다 그러면 저거는 냉장이나 냉동 컨테이너일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보아도 거의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컨테이너 중에 오픈탑이라는 게 있어요. 오픈탑. 말 그대로 컨테이너의 윗면이 오픈되어 있는 거야. 오픈. 열려 있는 거지. 그죠? 이런 경우는 컨테이너의 일반적인 입구로 다 이렇게 화물이 들어가기에 어렵고 위에서 이렇게 적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은 오픈탑 컨테이너를 쓰게 됩니다. 오픈탑 컨테이너를 쓰게 되면 문제가 뭐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오픈탑 컨테이너 위에 다른 컨테이너를 이렇게 쌓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럼 오픈탑 컨테이너는 컨테이너 선에 어떻게 그러면 적재를 하게 될까요? 제일 나중에. 그죠? 화물이 다른 컨테이너에 다 이런 드라이 카고 컨테이너가 다 실린 다음에 리프리저 컨테이너가 다 실린 다음에 맨 꼭대기에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픈탑 컨테이너. 오픈탑 컨테이너를 쓰는 화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플랫 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플랫 렉 컨테이너. 오픈탑은 그죠? 컨테이너의 윗 지붕만 없는 건데 플랫 렉은 여러분 지붕하고 옆면도 없어요. 밑에 바닥만 있는 거죠. 그죠? 앞에 틀하고 이 바닥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죠? 무슨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특수한 화물 같은 거, 그죠? 이 컨테이너의 프레임에 저촉을 받으면 안 될 정도의 긴 장착물이라든지 긴 화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통 플랫 렉 컨테이너를 씁니다. 이것도 맨 위에 적재가 되겠죠. 또 어떤 게 있냐면 탱커 컨테이너, 그죠? 탱커, 그죠? 탱커 주로 액체나 기체를 실을 수 있는 그런 탱크 모양의 컨테이너가 있어요. 말 그대로 탱크 이렇게 생겼죠. 뭐 탱크 우리 유조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이 탱커 모양인데 이거를 싸고 있는 프레임, 그죠? 프레임이 있는 거죠. 이 탱크를 싸고 있는 프레임. 이렇게. 그러니까 이 프레임 규격은 뭐예요, 여러분? 글로벌 스탠다드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런 컨테이너들과 적재를 했을 때 호환성을 갖고 선적을 할 수 있게 되는 컨테이너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화물의 용도에 따라서 컨테이너가 분류가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이 드라이 카고 컨테이너가 우리 수출 수입에 많이 사용된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겠죠. 그죠? 스틸 재질로 된 20피트, 40피트 규격의 드라이 카고 컨테이너가 대부분의 우리 수출 화물을 포장하는 용기로서 많이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이 컨테이너의 화물을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컨테이너는 여러분 컨테이너 화물은 두 종류로 나뉜다고 그랬죠, 여러분. 컨테이너 화물이 FCL, 그죠? FCL과 그다음에 LCL. 자, FCL 화물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풀 컨테이너 로드 이렇게 얘기했고, 요거는 less than 컨테이너 로드. 이거는 하나의 컨테이너화된 화물이고, 얘는 하나의 컨테이너에 포장하기에는 너무 화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나를 통째로 혼자서 수출 기업에 쓰면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얘는 별도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화물들을 모아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드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여러분 어디라고 했죠? CFS라는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기억나죠? 컨테이너 프레이트 스테이션. 여기서 이런 소량의 수출 화물을 모아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화물들끼리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죠. 이거를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혼재 작업이라고 그랬죠. 혼재 작업은 콘솔리데이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얘는 누가 여기다가 포장을 할까요? 수출 기업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출 기업. 그렇죠? 수출 기업에서 화주가 직접 자기 물건 수출 품목을 포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운선사는 빈 컨테이너, 공 컨테이너를 수출 기업에 이렇게 갖다 주면 FCL 화물인 경우에는 수출 기업에서 자기들이 그 안에 적입 작업. 보통 수출 기업에서 자기가 직접 컨테이너 포장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걸 컨테이너 적입 작업이라고 해요. 여기 여러분 적입. 그리고 보통 도어 작업이라고 이야기해요. 도어 작업. 수출 기업에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컨테이너를 포장하는 작업을 적입 작업, 컨테이너 도화 작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소화물이기 때문에 CFS로 이동하고 CFS에서 혼재 작업을 하죠. 콘솔리데이션 작업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화물들이 하나의 컨테이너화가 되면은 어디로 가요, 여러분? 이제 CY로 이제 이동을 해서 그죠? 수입지, 도착지로 떠나게 되죠. 도착지. 그러면 이렇게 CFS에서 포장이 이루어진 컨테이너화된 이 화물이 도착지로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화물은 각각의 수입자가 다르겠지, 수출자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필연적으로 다시 또 도착지에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CY로 가야 되나? 아니죠. CY로 가면 안 되죠. CFS로 가서 화물이 이번엔 분리가 되어야 되겠죠. 분리. 포장 콘솔리데이션 이렇게 혼재 포장이 된 거를 이번에는 포장을 분리해야 돼. 이것을 보통 우리가 디베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베닝. 그렇죠? 그래서 CFS에서 서로 다른 수출자, 서로 다른 수입자의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로 포장하는 것을 혼재,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하고 수입지에서는 반대로 그죠? 분리를 해야죠. 포장을 분리해야 되는 것을 디베닝 작업, 컨테이너 해체 작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비용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화물은 여러분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화물 운송 분야가 그러니까 운송의 대상이 여객과 화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운송의 대상이 항공기나 뭐 배, 선박, 철도, 자동차, 철도 다 그렇죠. 화물과 여객. 여객하고 화물 중에 여러분 화물이 부가가치가 훨씬 높아요. 자, 보통 뭐 공항이 됐든 항공사가 됐든 보통 한 6대4 정도로 화물 쪽이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여객은 어때요? 자기 발로 다 좀 내리고 타고 하지만 화물은 누가 해줘야 되죠, 여러분. 자기 발로 못 가요. 그러니까 화물이 이동되는 순간순간마다 다 그게 비용으로 발생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교수님이 포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화물이 CFS까지 이동하는 것도 비용이고, 그렇죠? CFS에서 혼합 적재하는 거 이거 있죠. 이것도 비용이고, 이거 디베닝 작업하는 거, 포장을 분리하는 것도 다 비용이에요. 비용.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도착지를 운송하는 거 당연히 운임이 발생하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비용 시간에 요 비용 항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포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서 오늘 원래 계획이 뭐냐면 인코텀즈와 선박 수배자, CY 운송, CY 뭐 이런 운송 형태, 컨테이너 운송 형태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지체되었네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포장 물류는 요거로 해서 좀 마무리하는 걸 하고 오늘 원래 계획되어 있던 그 파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자,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 게 인코텀즈와 선박 수배자. 자, 인코텀즈 교수님이 몇 개 제시했었죠? 우리 사주창가에 공부했던 것 같은데 인코텀즈로 대표적인 게 생각나요, 여러분? EXW라는 게 있고, 그죠? 또 두 번째 뭐 있죠?
FOB, 그죠? 프리 온보드. 또 세 번째 CFR. 네 번째 CIF. 다섯 번째 DDP. 그죠? 이런 정형화된 국제 거래 조건을 우리가 인코텀즈라고 한다고 그랬죠? 인코텀즈. 그렇죠? 그죠? 텀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비용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화물이 인도되어지는 시점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자와 수입자, 셀러와 바이어 간에 화물을 어느 구간에서 인도를 해주느냐, 그 구간까지의 비용 부담, 물류 부담이 거기서 분기가 이루어진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EXW 같은 거는 Xworks 이렇게 얘기해요. Xworks. 그러니까 자기가 제조하는 거 이외에는 하지 않는다. 누가? 수출자가. 자, 인코텀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수출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수출자가 물류비 비용 부담 구간, 화물을 인도해주는 구간이 어딘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죠. 자, 수출자가 어디서? 자기 공장에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EXW. 그 다음에 FOB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여러분? 수출지 항구에서 배에 선적하는 순간 화물이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로 가정하는 거죠. 그죠? CFR은 도착지 항구, CIF도 도착지 항구. 그죠? 다만 CIF는 해상 운송 구간에 보험이 가입되어지는 거예요. 화물에. 적하 보험이라고 합니다. 적하 보험이 가입되어진 조건이고, 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같죠, 얘들은. 그죠? 도착지 항구. DDP는 뭐예요, 여러분? DDP의 D가 delivered라고 그랬죠. delivered, duty, paid. delivered 어디까지? final destination, 최종 도착지까지. 그죠? 그러니까 수입자 집까지, 수입자가 원하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수출 수입자 간에 어떠한 인코텀즈로 계약이 성립되었느냐에 따라서 선박을 수배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각각의 조건, 수출인 경우를 가정해 볼까요? 여러분, 수출인 경우. 자, 수출인 경우에 선박을 스케줄을 조사하고 거기에 부킹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선박을 수배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조건은 어떤 걸까요? 수출자가. 어떤 조건이에요, 여러분? 내가 수출자야. 수출 기업인데 이 중에 하나로 그죠? 컨테이너 화물을 정형화된 거래 조건을 계약을 했겠죠. 이 중에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을 때 내가 배를 수배하고 선박을 부킹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경우 어때요, 여러분? 내가 선박에 손을 대야 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수입자가 우리 공장에 와서 가져가는데 내가 뭘 신경을 써? 그냥 알아서 수입자가 알아서 다 선박도 예약하고 부킹하고 해서 화물을 실어 간다는데 이건 아니겠지, 그죠? FOB 어때요, FOB? 수출자의 화물 인도 시점이 어디예요? 운송 비용 책임 구간이 수출지 항구까지야. 항구에서 배 실는 순간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죠? 수입자가 부킹을 다 해놓은 상태 그 배에 실어주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것도 아니야. 그죠? CFR인 경우 어때요? CFR. 수출자가 어디서 화물을 인도하죠, 여러분? 도착지 항구야. 도착지 항구까지 내가 갖다 줘야 돼, 수출자인 내가. 그래서 CIF, CFR은 당연히 수출자가 선박을 수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 또 DDP는 어떨까? DDP는
도착지 항구뿐만 아니라 최종 그죠? 도착지 수입지 내륙 운송을 통해서 우리 수입자가 있는 집까지 갖다 줘야 되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선박 수배의 책임이 수출인 경우에는 최소한 CFR, CIF, DDP인 경우에 해당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요. 요거 이제 수입자인 경우는 이제 거꾸로가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내용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서 간략하게 마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